그녀를 처음 본 건 테니스장이었죠. 땀에 젖은 얇은 셔츠, 허벅지 위로 올라간 흰 스커트. 라켓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허리선이었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저랑 짝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말투와 눈빛은 이미 첫 서브 전에 내 마음은 넘겨졌습니다. 첫 라켓보다 그녀가 더 먼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코트 위의 숨소리는 격렬했고 우리의 거리 또한 너무 가까웠습니다. 백핸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자세 잡아드릴게요. 손끝이 허리를 지나 등으로 올라올 때 나는 공이 아닌 그녀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테니스가 이렇게 숨막히는 운동이었나요? 그날부터 나는 매주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진한 향수를 뿌리고 왔고 라커룸 앞에서 머리를 묶을 때마다 셔츠가 살짝 들리며 드러나는 허리라인에 나는 시선을 뗄 수 없었죠. 인석 씨는요, 왜 테니스 칠 땐 공 말고 제 눈만 봐요? 공이 안 보여서요. 공보다 다른 게 자꾸 보이니까요. 그날 라커룸 문이 툭 하고 닫혔습니다. 수건 하나 걸친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죠. 우리 땀이 좀 더 나야 하지 않을까요? 스파링 한 판 더 해요. 이번엔 몸으로. 그 순간 난 공이 아니라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선을 넘은 건 라켓이 아니라 나였죠. 그리고 그날 관중석엔 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 옆에 앉아 있었죠. 당신 그 여자랑 진짜 테니스만 친 거야? 사진 속 당신 라켓이 아니라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더라. 나는 공을 쳤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평온한 인생을 내던진 거였어요. 그날 네트 너머에는 두 쌍의 부부가 있었고 두 개의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람일까요? 아니면 숨죽인 내 삶에 처음 든 숨결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인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켓을 잡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회원이신가요? 동호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인석은 고개만 겸손하게 숙였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퇴직 후 집에만 있던 그에게 테니스는 오래된 추억이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라켓을 잡으니 낯설네요. 인석은 라켓을 들어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트에 들어서자 젊은 시절의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공을 향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광교 테니스 동호회.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서 탈출구를 찾던 인석에게 이곳은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그는 한때 고등학교 테니스부 코치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라켓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은 복식 연습이 있어요. 세 분들은 저쪽에서 파트너를 정해주실 거예요. 동호회장의 말에 인석은 천천히 코트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랑 치실래요? 성캐발에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테니스복, 흐트러짐 없는 포니테일 머리.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47살이에요. 인석의 가슴 한 구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나이를 당당히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최인석입니다. 51살이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라 서툴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맞춰드릴게요. 그녀는 라켓을 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나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인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초면에 이런 자신감이라니.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경쟁심,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한번 해보죠. 인석은 라켓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처음 복식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코트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첫 공을 받아치는 순간 인석은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팔이 저절로 움직였고 공은 정확히 상대 코트로 날아갔습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와, 전 정말 초보라고 생각했는데. 인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좀 쳤었습니다. 고등학교 코치였거든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운이 좋네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연습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놀랍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인석은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부드러운 동작과 날카로운 리턴샷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인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유진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건넨 그녀의 말. 다음 주에도 같이 치면 좋겠네요, 코치님. 인석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아내 영자를 마주했을 때 인석은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테니스를 친 것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 테니스 어땠어? 영자의 물음에 인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이라 좀 힘들었어. 그는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석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맴돌았으니까요. 나 따라올 수 있어요? 일주일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인석은 시계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니스 가방을 챙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도 테니스 가요? 아내 영자의 목소리에 인석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영자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응, 연습이 있어. 동호회 사람들이랑 약속했거든. 인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테니스만 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마음 한켠에서 답이 들려왔습니다. 코트에 도착하자 유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그녀의 선캡이 반짝였습니다. 인석의 가슴에서 뭔가가 따끔하게 울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코치님.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인석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치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인석이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맺혔습니다. 알겠어요, 인석 씨. 그 순간 인석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름을 부르는 유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맞아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알아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석이 뒤로 물러나면 유진이 앞으로 나왔고 유진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인석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공간을 메웠습니다. 휴식 시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인석은 물병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니스는 호흡이 중요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유진이 물을 마시는 동안 인석은 그녀의 목선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테니스 연습은 인석의 일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다려지는 건 유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둘은 자주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두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커피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인석 씨, 요즘 어떤 느낌이에요? 인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운동하니까요. 유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테니스 칠 때 말이에요. 저는 요즘 공보다 사람을 더 쳐다보게 되네요. 인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의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 한 말이었지만 말을 내뱉는 순간 인석은 자신이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동호회 회장님의 제안은 번개처럼 갑작스러웠습니다. 최 선생님, 서 선생님, 두 분 호흡이 너무 좋으세요. 구청 주최 테니스 리그에 우리 동호회 대표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인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대회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그 눈빛의 인석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해보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인석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말없이도 눈빛만으로 다음 동작을 예측했습니다. 그 호흡은 테니스를 넘어 뭔가 더 깊은 교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백핸드 스트로크 좀 더 연습해볼까요? 유진의 제안에 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뒤에서 라켓 쥔 손을 잡아주는 순간 인석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의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유진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려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인석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뗐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유진이 인석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인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숨을 참았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잘 맞는 거 코트 윗분일까요? 인석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여 유진의 손 위에 포개어졌습니다. 그것이 첫 스킨십이었습니다. 단순한 손 위의 손. 하지만 그 작은 접촉에 인석의 영혼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습니다. 순간 인석의 머릿속에 아내 영자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불필요한 말을 했네요. 그날 연습은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부감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석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그것도 그저 라켓 하나 때문에 만난 여자에게. 아니, 라켓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에게서 인석은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젊음, 열정, 그리고 가슴 떨리는 설렘.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테니스 치러 간 거 맞아? 아니면 누구 보러 간 거야? 인석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영자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일 뿐일까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뭐 하러 갔겠어? 대회 준비한다고 했잖아. 영자는 한참 인석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지금 물리적인 선은 넘지 않았지만 이미 정서적 바람의 경계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대회 당일 인석의 손은 평소보다 더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유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꽂은 작은 꽃핀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왠지 긴장되네요. 인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인석의 시선이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유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유진 씨, 인석이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그 남자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오늘 돌아온다고 연락도 없었는데 유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인석은 갑자기 자신이 너무 노출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선 배우처럼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엉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눈빛만으로도 통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엇갈렸습니다. 유진의 백핸드는 자꾸 네트에 걸렸고 인석의 서브는 계속해서 아웃되었습니다. 인석은 플레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관중석의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인석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첫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유진은 짧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인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석은 텅 빈 가슴을 안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막상 유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인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인석 씨. 앞으로 연습 못할 것 같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인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영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왠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경기 어땠어? 영자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인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졌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영자가 천천히 일어나 인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볼래? 인석이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테니스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진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겹쳐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보내주셨어. 혹시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석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냥 동호회 파트너야. 아무것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너 라켓이 아니라 여자를 잡고 있더라. 인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인석은 분명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인석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영자와의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인석은 매일 유진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인석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테니스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혹시 유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장의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서 선생님이요? 며칠 전에 탈퇴하셨어요. 남편 회사 때문에 이사 간다고 하셨는데. 인석의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라켓을 들고 홀로 코트에 섰습니다. 유진과 함께 연습했던 자리였습니다. 서브를 하려고 공을 던졌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상실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그날 저녁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인석 씨,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졌어요. 그쯤에서 그만둬요.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자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인석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영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인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함께한 아내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짐을 놓고 인석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얼마나 깊은 사이였어?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로. 그냥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야. 영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만 흔들린 거면 더 나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인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말을 마치고 인석은 자신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유진에게 끌렸던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욕구였습니다. 은퇴 후 잃어버린 자신감, 세월과 함께 사라진 열정, 그것을 되찾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느낌이 날 버릴 만큼 컸던 거야? 인석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뺐습니다. 인석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항상 그래왔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쉽지. 하지만 행동은 달랐잖아.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문이 닫히고 인석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인석의 가슴 속 공허함을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인석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느꼈던 설렘은 이제 공허한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유진이 그의 삶에서 사라졌고 영자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석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빗방울처럼 그의 인생도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졌어요. 그렇습니다. 인석은 이미 자신의 마음의 경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석의 일상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자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인석은 더 이상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켓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의 열정도 함께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자에게서 연락이 오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될까? 짧은 문자였지만 인석의 심장은 마라톤을 달린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석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한 달 전보다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저녁 준비했어. 오랜만에 같이 먹자. 인석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인석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이별의 서막일까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걸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아. 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영자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석 씨, 당신이 원했던 건 내가 아니라 새로운 감정이었다고 했지. 나도 생각해 봤어. 어쩌면 나도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인석은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당신은 언제나 완벽했어. 영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인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 우리 둘 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새로움을 잃어버렸던 거지.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장의 종이였습니다. 인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커플 테니스 강습 등록증이야. 인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니스라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건 알아. 그리고 나도 배워보고 싶어졌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테니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자는 처음 라켓을 잡아보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는 동안 인석은 영자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색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영자가 라켓을 인석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젠 나랑 팀 해줄래? 그 말에 인석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테니스 파트너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부터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야. 인석은 라켓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서 일시적인 설렘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영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공보다 사람을 더 조심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파트너는 단 하나뿐입니다. 인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인석과 영자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감춘 것도, 의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섰습니다. 함께 걷는 길보다 함께 뛰는 코트가 서로를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흡도 이젠 인석의 스텝보다 영자의 숨결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당신이 내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내 첫사랑 같아요. 인석은 웃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눈이 마주치면 외면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내 곁에 있어줘. 부부가 취미가 같은 건 서로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라켓을 맞잡고 웃던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다시 같은 방향으로 튕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랠리는 어색했고 영자의 포핸들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웃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코트 위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대화보다 땀이, 의심보다 스텝이 그들을 다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부부란 완벽한 타이밍보다 실수해도 다시 이어가는 랠리였다는 걸 우린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끔 인석은 유진을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렘이 아닌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인석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든 실수가 교훈이 되듯 그 순간의 흔들림은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석과 영자는 동네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기에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테니스도 치자. 영자의 제안에 인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인석은 이제 매주 수요일 영자와 함께 코트에 섭니다. 네트 너머에 있던 사람을 지나 이젠 자신의 옆에 선 사람과 함께 치는 테니스. 공 하나에 웃고 실수, 하나에 장난치고 가끔은 땀 닦아주는 손끝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연습 중 떨어진 공을 향해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손이 우연히 겹쳐졌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30년의 세월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인석과 영자의 관계도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처럼 선이 그어진 명확한 경계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공을 주고받으며 인생이라는 경기를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